초등탐정 강희치, 도둑잡기. 글 이설아,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사건 파일 6. 경찰의 등장.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모두 잘 지냈지? 주인님과 탐정사무실 식구들도 잘 지냈어. 혹시 저번 이야기 기억나? 그래, 맞아.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지. 하지만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났어. 주인님은 사건이 해결돼 기뻤지만 내심 아쉬운 마음도 컸을 거야. 주인님은 사건이 복잡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거든. 참 희한하지? 어쨌든 지금은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왜냐고? 체림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급하게 주인님을 찾아왔거든. 도둑이라면 나를 찾아올 게 아니라 어서 빨리 신고를 해야지. 안 그래도 엄마가 신고했어. 하지만 난 네가 생각났어. 그래서 무작정 달려왔어. 초콜릿 사건 때문에 학교에 있을 것 같았거든. 물론 그랬지. 어쨌든 함께 가주면 안 될까? 문화재, 미안하지만 자장면은 다녀와서 먹자. 어때? 물론이지. 열심히 수사한 후 곱빼기로 박을 테야. 그럼 가자. 너희 집이 어디야? 주인님과 보리스 문화재는 체리미의 집으로 향했어.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 가는 길에 주인님은 초콜릿 바구니 하나를 문화재의 가방 속에 넣었어. 다른 하나는 보리수의 가방 속에 넣었지.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했을 거야. 도착했어. 여기야. 무궁화 빌라. 우리 집은 101동 102호야. 101동 102호라면 1층이야? 응. 우리는 체리미를 쫓아 101동 건물로 가까이 갔어. 널찍한 주차장 한 곳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어. 우와, 신기하다. 경찰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긴 처음이야. 문화재 역시 들뜬 모습을 감추질 못했어. 경찰차야! 왠지 변신도 할 것 같지 않아? 막 로봇으로 말이야. 정신 차려, 문화재. 호들갑 떠는 문화재를 보리수가 타일렀어. 그럴 만도 한 게 101동 앞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과 낡은 청바지 차림의 수사관 한 명이 긴장한 모습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 그 옆으로는 중년 여성이 보였어. 경찰과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너희 엄마야? 아마 조사는 다 끝났을 거야. 아까부터 와 있었거든. 잠깐 기다려봐. 제리미는 경찰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속닥거리며 무슨 말을 건넸지. 그분들은 우리를 힐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잠시 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어. 이제 들어가도 된대. 가자. 응. 주인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 보리스도 숨을 죽이며 쫓아갔어. 하지만 문화재의 들뜬 마음은 식을 줄 몰랐지. 보리스! 왜? 내 꿈이 뭐라고 했지? 네 꿈을 왜 나한테 물어? 빨리! 저번엔 요리사가 된다며. 아니, 오늘부터 경찰이 될 거야. 저 경찰 아저씨 옷 너무 멋있지 않아? 그래. 알았어. 아무래도 문화재는 위험 있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나 봐. 주인님은 체리미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 없어진 물건이 뭐야?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이번에 새로 나온 레고 시리즈 중 가장 비싼 거야. 그럼 레고를 가져간 거야? 응. 그리고는 10,000원을 놓고 갔어. 빨간 봉투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건 경찰 아저씨가 증거로 가져가셨어. 돈을 두고 갔다고? 설마 요즘 기승을 부린다던 좀도둑인가? 그런가 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 에게게? 그런데 고작 10,000원이야? 레고 시리즈 중 가장 비싼 거면 30만 원은 할 텐데. 맞아. 무려 299,9,900원이야. 통장을 탈탈 털었다고.
그렇게 비싼 걸 동생 주려고 샀어? 난 우리 동생한테 10,000원도 안 쓰는데.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준비한 거야. 그런데 그걸 도둑 맞다니. 제리미가 억울해하며 씩씩거렸어. 하긴 30만 원짜리를 훔쳐놓고 달랑 10,000원을 놓고 갔으니 속상할 법도 해. 레고는 어디에 있었어? 내 책상 위에. 책상이라면 창문 바로 앞이네. 응.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창문을 통해 레고를 훔친 것 같다고 했어. 하지만 창문엔 방범창이 되어 있는걸? 저 창살 사이로 레고 박스를 꺼냈다고? 나도 모르겠어. 도둑 맞은 걸 알아챈 시간은 언제야? 내가 집에 온 직후니까 3시쯤? 그동안 집은 비어 있었어? 너희 엄마는? 아, 우리 엄마라면 오전에는 일을 하시고 1시부터는 쭉 집에 계셔. 그럼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가 범행 시간이 되는 거야? 집에 사람이 있는데 도둑이 들었을 리는 없잖아. 글쎄... 나가보자.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 주인님은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 체리미의 집은 1층이고 레고가 있던 자리는 체리미의 책상 위야. 체리미의 책상은 창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작은 화단을 지나면 곧장 창문에 닿을 수 있었지. 주인님은 최대한 화단 가까이에 선 채 주변을 탐색했어. 친구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어. 화단 안에는 되도록 들어가지 마. 만일 증거가 있다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인님은 창문 아래쪽에 찍힌 선명한 발자국 하나를 발견했어. 주인님은 체리미에게 물었어. 경찰도 저 발자국을 봤겠지? 안 그래도 범인의 발자국 같대. 범인이라고? 그래. 혹시 이쪽 창문 말고 다른 쪽 창문도 있어? 뒤쪽에 2개가 더 있어. 그쪽으로 가보자. 제리미는 건물 반대쪽에 있는 창문으로 주인님을 데려갔어. 그곳은 담벼락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어. 비좁고 해가 들지 않아 그늘졌지. 주위를 살피던 주인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 범인은 왜 눈에 잘 띄는 화단 쪽 창문을 선택했을까? 나 같으면 이쪽 창문을 이용했을 텐데. 그거야. 레고가 체리미 책상 위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보리수의 말대로라면 범인은 아무 물건이나 닥치는 대로 훔치는 것 같아. 다시 말해, 레고여서 훔친 게 아니라 그냥 훔친 물건이 레고가 된 거야. 그렇다면 범인은 들킬 위험이 높은 화단 쪽 창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적이 뜸한 뒤쪽 창문을 이용해야 했지 않을까? 그럼 강탐은 뒤쪽으로 들어간 것 같단 소리야? 아니, 그렇다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 창틀에 가득 쌓인 먼지 좀 봐. 그런데 먼지가 밀린 흔적이 하나도 없어. 즉, 이쪽으로는 침입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리고 앞쪽 화단에 생긴 발자국의 모양도 이상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라면 앞굽이 창문 쪽으로 향해야 했는데 아까 그 발자국은 앞굽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 발자국 또한 여기저기 들쑥날쑥했고. 그랬었나? 문단속은 어땠어? 지금처럼 계속 열려있는 상태였어? 아니야. 엄마가 출근하면서 창문과 문을 모두 잠갔다고 했어. 퇴근 후에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었대. 방 안에 흙은 있었어? 찍힌 발자국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아주 깨끗해. 경찰도 그게 이상하대. 뭐? 그럼 도둑님이 친절하게 신발을 벗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모르겠어. 어쩌면 범인은 창문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당당히 문으로? 어떻게? 그건 모르는 일이지. 어쨌든 다시 화단으로 가보자. 주인님은 화단으로 발길을 옮겼어. 그리고는 손으로 흙을 만졌어. 흙이 조금 젖어 있어. 아무래도 저 발자국은 몇 시간 전에 생긴 게 틀림없어. 화단에 물을 주면서 생긴 발자국이 분명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맑은 날씨에 움푹 들어간 발자국이 생길 리 없어. 다시 말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증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1시쯤 퇴근이라고 했지? 응, 퇴근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고, 응, 그럼 1시 이전까지는 창문이 닫혀 있었단 소리야. 맞지? 응. 역시.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3개야. 첫 번째, 범인은 1시 이전에 닫혀있는 창문과 문을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 두 번째, 1시 이후에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으로 침입했을 가능성. 세 번째, 1시 이후에 창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침입했을 가능성. 여기서 가장 유력한 건 세 번째야. 어째서?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떻게든 흔적이 남기 마련이야. 닫힌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려면 큰 힘을 가해야 해. 창틀이 부러졌든 방충망이 찢어졌든 뭐든 생길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무 깨끗해.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야. 환기를 위해 열어놓은 창문으로 침입했다면 창틀 위에 발자국이 남거나 쌓여있던 먼지가 한쪽으로 밀려났어야 해. 하지만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경우야. 오, 대단한 걸. 너 몇 살이야? 그때였어. 등 뒤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 주인님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 그곳엔 낡은 청바지 차림의 경찰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 자세히 보니 입고 있는 셔츠도 잔뜩 늘어났어. 꼭 엿가락처럼 말이야. 주인님이 말했어. 12살이에요. 학년은 바뀌지 않아서 아직 4학년이고요. 4학년 치곤 제법이네. 그럼 넌 범인이 어디로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는 거냐? 그야 현관이죠. 어떻게? 그건 지금부터 알아봐야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퇴근한 아주머니가 잠시 집을 비웠던 적이 있을까요? 그런 걸 왜 묻지? 조금 전 제 추리처럼 범인은 현관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요. 그러려면 아줌마는 어떤 이유에선가 잠시 집을 비웠어야 해요. 오래 비우게 되면 문을 아예 잠궈버릴 테니 그 이유는 단순할 거라는 게 제 짐작이에요. 그래, 있었지. 퇴근 후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연속으로 눌렀다고 했어.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택배사에 쪽지만 있고 사람은 없었지. 쪽지엔 물건을 경비실에 맡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아주머니는 별 생각 없이 경비실로 갔어. 하지만 택배 같은 건 없었지. 좋았어. 바로 그때가 되겠군요.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간 때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주머니가 경비실에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경. 물건에 관해 경비원과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나선 시간이 1시 25분경. 그래서 곧장 그 시간대 빌라 내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했지만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어. 레고를 들고 있던 사람도 못 봤다고 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 목격자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들에게 너무 친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변장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어느새 주인님과 경찰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수사를 이어갔어. 보리스와 문화재 체리미는 신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 그때였어. 주인님이 갑자기 101동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경찰도 그 뒤를 쫓았어. 주인님은 102호를 지나쳐 2층, 3층으로 올라갔어. 빌라는 총 4층이었어. 꼭대기층까지 살펴본 주인님은 다시 3층 301호 앞에 섰어. 문 앞에 자장면 그릇 2개가 놓여있는 것 빼곤 다른 층과 별 차이가 없었지. 눈치 빠른 경찰이 말을 보탰어. 301호라면 노부부가 사는 곳이야. 만나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 점심때쯤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고 하더구나. 경비실에서 돌아온 아주머니도 위층에서 내려온 배달기사를 봤다고 했어. 특이점은 없었고. 그렇군요. 주인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는 대뜸 말했어. 그렇다면 이제 전 자장면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원래 자장면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강탐, 사건은 해결된 거야? 더 조사해봐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북경반점으로 가자. 북경반점? 난 평화반점이 좋은데. 거기엔 달걀 프라이까지 나온단 말이야. 주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어. 그때 경찰의 눈이 301호 앞에 놓인 자장면 그릇에 꽂혔어. 어라? 그저 우연인 걸까? 빈 그릇에 북경반점이라고 쓰여 있어.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 계단을 내려온 주인님은 체리미를 보며 말했어. 이 사건은 좀 더 고민해 볼게. 혹시 경찰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나한테 알려줄래? 응, 알았어. 아니, 그럴 거 없다. 내가 직접 알려주마. 대신 너도 중국집에서 알아낸 사실을 내게 알려줘. 어때? 우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경찰이 주인님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려나 봐. 주인님이 경찰을 향해 미소 지었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지. 좋아요. 다만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 알았지? 경찰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야. 낡은 청바지 차림의 그는 목이 늘어난 티셔츠 사이로 어깨를 벅벅 긁으며 실없이 웃었어. 잠시 후 그 경찰은 혼잣말인 듯 아닌 듯 내뱉으며 터덜터덜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후벼파면서 말이야. 아, 영감이 알면 난리 나겠는데. 영감? 영감이면 누굴 말하는 거지? 어쨌든 경찰은 시야 밖으로 사라졌어. 주인님과 보리스 문화재는 곧장 북경반점으로 향했어. 아무래도 주인님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모두 안녕!